내일이 기대되는 잠자리 낭독. 오늘 하루도 참 수고한 나에게 위로와 사랑을 보내주세요. 이제 편안하게 누워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행복을 찾는 일이 나를 실망스럽게 하거나 슬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어만 한다면 인연을 만날 수 없고 행복해질 수도 없겠죠. 부작용과 문제가 두려워 숨어 지내면 행복도 평온도 오지 않습니다. 모험과 도전이 두려워 물러나면 나라는 존재 역시 죽어갈 뿐입니다. 낯선 사람과도 인간관계를 맺으며 기꺼이 그 일에 뛰어들고 상처받을 수도 있음을 받아들일 때만이 진정 성장하고 행복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사랑받기보다 사랑을 줌으로써 오며 사랑 때문에 상처 입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자만심 때문인 경우가 흔합니다. 사랑하고 그로써 상처 입는 것, 또다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용감하고 행복한 삶입니다. 바쁜 중에도 내가 앞서가도록 옆으로 비켜주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요? 내가 떨어뜨린 것을 허리를 굽혀 줍고 건네주는 사람이 있지 않았나요? 나를 위해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처럼 남을 위하는 사소한 행동은 나를 놀라게 하고 모두에게 감동을 줍니다. 늘 똑같이 되풀이되는 일상 속에서 이런 순간들은 더없이 빛나고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려줍니다. 친절은 일상에 찌든 생각을 변화시켜주는 뜻밖의 놀라움입니다. 내게 베푼 친절에 절로 마음이 흐뭇해지고 그 친절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어지지요. 친절은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일깨워줍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 어쩌면 행복은 스스로 찾는 것이 아닐까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인연을 맺는데 용감하게 즐겁게 뛰어들자고요. 오늘 어떤 친절한 행동을 받으셨나요? 나는 어떤 친절을 베푸셨나요? 항상 모든 친절에 감사하고 그 친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겠어요. 제 책상 앞에 붙어 있는 토성에서 찍은 지구 사진을 늘 바라봅니다. 그 사진은 신문 일면의 머리 기사로 난 토성 사진으로 말하자면 토성에서 본 지구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은 지구를 찍은 사진이 아니라 토성을 찍은 사진인데 7개의 토성의 골이 넘어 머나먼 곳에 지구가 조그마하게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마치 볼펜똥을 콕 찍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구가 잘 보이지 않을까봐 편집자가 일부러 지구 주변에 네모 표시를 해놓고 그 안에 점으로 보이는 게 지구라는 설명까지 덧붙여 놓았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처음 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구가 저렇게 작다면 우주는 얼마나 큰 것인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우주의 그 수많은 별 중에서 지구라는 작은 별, 그 지구에서도 아시아, 아시아에서도 대한민국, 그 속에서도 서울이라는 곳의 한 작은 아파트에 사는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그런데 무엇을 더 얻고 소유하기 위해 욕심 가득 찬 마음으로 매일 전쟁을 치르듯 아웅다웅 살고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한동안 가슴이 멍한 느낌이었습니다. 언젠가 우주 비행사가 달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사진 속의 푸른 지구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지구의 지평선 너머로 달이 보이는 게 아니라 달의 월평선 너머로 지구가 보여 지구가 마치 지평선에 뜬 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마냥 아름다운 존재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은 지구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보여준 것이지 좁쌀만한 지구의 크기를 보여준 건 아니었습니다. 지구의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것과 지구의 크기를 깨닫는다는 것은 확연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토성 사진을 신문에 난 무수한 사진 중에 하나로 치부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성껏 코팅해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붙여놓았습니다. 지금도 책상 앞에 앉아 고개만 들면 그 사진이 보입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우주의 크기를 생각하면 지구는 얼마나 작고 지구 속에 사는 나는 또 얼마나 작은가. 그러니 욕심내지 말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모든 걸 받아들이며 열심히 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통스러워 견디기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 사진을 더 오랫동안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광활한 몽골의 초원도, 그랜드 캐니언의 웅장한 협곡의 위용도, 볼펜 똥만한 지구 속에 존재해 있는 것이란 생각을 하면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집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진은 고통의 근원인 내 욕망의 고리를 잘라버립니다. 욕심이 적으면 적을수록 고통도 적어진다는 평범한 사실을 문득 깨닫게 해줍니다. 우주인들은 우주에서 귀환한 후 환경주의자나 생태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주의 크기를 직접 체험하면서 지구가 얼마나 작고 위태로운 존재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 인생을 지구라고 생각하고 우주의 크기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지금 제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일들, 결코 원하지 않은 슬픔이나 비극들은 아주 사소한 먼지와 같은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저는 요즘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눈앞의 사소한 일들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는 가까운 벗들에게 우주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넓은 우주 속에 떠도는 모래알보다 작은 지구, 거기서 또 티끌보다 작은 나라에 살면서 마음 상한다고 마음 상하고 절망에 빠진다고 절망에 빠지는 내가 그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말하곤 합니다. 우주는 지구가 얼마나 작고 그 지구 속에 사는 인간이 얼마나 작고 그 인간이 이루는 삶 또한 얼마나 사소한가를 증명하는 존재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살아가는 사소한 일에 별로 관심이 안 가요.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왜 이 좁은 데서 서로 으르렁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국가 간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열내는 사람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말은 국제적 명성을 떨친 우리나라의 젊은 천문학자
이영욱 박사의 말입니다. 저는 이 말에 크게 공감합니다. 개인적인 삶의 크고 작은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분단된 우리의 정치, 사회 곳곳에도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크기를 생각하면 지구는 얼마나 작고 지구에 사는 나는 또 얼마나 작은가. 오늘도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우주가 있다고 하지만 마음이 평화로워야 마음속에 우주를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주의 크기에 비해 먼지보다 작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광활한 우주를 담을 수 있을 정도로 큽니다. 인간은 보잘것없는 물리적 크기와는 달리 마음만은 우주를 품을 수 있는 광활한 존재입니다. 언젠가 먼 우주로부터 내 방 문틈으로까지 흘러들어온 햇살 속의 먼지를 보고 저 자신이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무슨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으나 햇살에 떠도는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런 먼지에 불과한 나를 햇살이 찬란하게 비춰주시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햇살에게 라는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속 명언을 들려드리는 시간. 오늘은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다. 카르페 디엠. 누군가는 이 문구를 문신으로 몸에 새기기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입니다. 만약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룬다면 갑자기 죽음이 닥쳐왔을 때 후회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는 키팅 선생님이라는 훌륭한 멘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엄격한 학교에서 새로운 선생님을 만난 아이들은 그와 함께 고전시를 읽으며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 느끼게 됩니다. 하루를 붙잡아. 왜냐하면 믿던 아니던 간에 여기 있는 각각의 모두가 언젠가 숨쉬기를 멈추고 차갑게 변해 죽을 거야. 나는 끊임없이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보아야 한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 책상 위에 서 있는 거야. 그들은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처럼 훌륭한 것들을 위해 운명 지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눈은 당신처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말과 언어는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다. 카르페 디엠. 매 순간 즐기며 살아라. 너희만의 특별한 삶을 살아라.